노발대발. 노발대발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노정열 씨. 고맙습니다. 뜨끔했어요. 왜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누구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신우 일신해야 되는데 예. 일신우 하각 하향 이런 사람도 있어서 그 얘기 들으니까 뜨끔하네. 왜냐하면 손병현 나란히 가자나도가 지금 이번 주에 네. 하루가 다르게 순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하 이런 그나마체 코너가 갑자기 노발대발하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오늘 이 순서 끝난 다음에 예. 순위 되는 걸 봐갖고 과연 정말 노정열의 노발대발이 손병현 나란히 가자나들 먹여 살리느냐 아니면 그냥 거품일 것인가. 지금 저를 찍어내게 하실 그 라인업에 있나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요. 검찰총장계 제가 윤석열인가요? 저랑 지금 싸우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비슷하지는 않지만 내용은 똑같네요. 네. 예. 오늘 노정열 씨와는 노발대발. 오늘은 또 어떤 걸로 노발대발 하실래요? 요즘에는 하도 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러게요. 보통 이제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 펑션이라고 하는데, 언론이나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아니면 얘기할 것인가 하는데,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저보고 풍자 시인을 해라 그래서. 시인? 예. 그냥 시인은 아니고 풍자 시. 풍자 시인을 누가 하라 그래요? 네네네. 몇몇 분들이. 참, 취향 독특한 양반들이 계시네요. 여보세요. 왜냐면, 이게 SNS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Q&A 버전도 올리고, 근데 시 버전이 반응이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국, 조자 들어가는 거 한 열 몇 개 있더니 그게 거의 1000개가 리트윗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시도, 보통 300개인데 시 잘 올리면 500개 정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봐서는, 국민들이, 우리 대중들이 저에게 어떤 라임이 있는 풍자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직설법도 있고 돌직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질이 일단 좋아하시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개그맨 노정열이 웃겨줘야 되는데 웃겨주기엔 요즘 현실이 너무 기막히고 웃겨갖고 예 전의를 일단 상실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갖고는 이름 노발대발처럼 마구마구 화만 내면은 부담스러운데 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신선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를 한 편 띄워드리고. 정말? 네. 저희가 근데 1시간인데 순식간에 후다닥 가더라고요. 자, 그럼 노시인인가요? 노시인? 노시인. 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도 당신이 노정열의 원정열이 아니고 노정열인 게 다행이야. 네. 원하면 원시인 될 거 아니야. 그만하시. 원시인이라고 원재훈 시인이 있으시죠? 됐어요. 아니, 엊그제는 이정열 판사가 다녀가시고. 네네. 오늘은 노정열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가. 네. 저 불교 방송 같이 하는데.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정열 판사가 국민TV 나와가지고 요즘에 이 법조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검찰계 내부 학명이니 소신이니 별 이상한 용어를 갖다가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죠. 요즘에 많이들 쓰시니까.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사실은 시각이라는 게 인색의 지평이라는 게 그 언어 속에서만 갇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 본질은 거기서 벗어나서 크게 봐야지만 팩트와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는데. 그렇죠. 예. 학명이냐 소신이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안에 양자택일 구도로 항상 몰아갑니다. 대선 불복이냐 대선 무효냐. 불복이냐 무효냐 안에서만 싸우지 말고 더 크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더 깊게 봐야 되고. 네. 더 넓게 봐야 되고. 예, 그런 얘기. 근데 남훈 씨랑 불교 방송은 같이 하는 게 있다고요? 네네. 같이 출연해요? 네네. 그렇군요. 제가 진행하고 이제 BTN 불교 TV에서 했었고. 불교 TV에서? 저희는 아무리 원고가 없는 방송이지만 너무 격가지로 샜네요. 그런가? 그러면서도 국민 TV라는 말을 꾸준히 안고 가는 이런 핵심 본질. 여보세요. 네? 진행은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진행만 하던 사람이라 죄송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음악 깔아주시고. 귀태부녀. 부친은 5.16으로 18년간 통치. 여식은 51.6%로 18대 대통령. 부친은 오프라인 군의 지원을 받고 여식은 온라인 군의 지원을 받고. 부친은 한강의 기적, 여식은 개표의 기적. 부친은 청년 김기춘을 중용하고 여식은
근데 음악 언제까지 나가나요? 끝났어요. 야, 근데 아니 음악이 절묘하게, 야, 이게 쫙 깔아주는 맛인데요. 이게 BG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는데. 그 한충은 씨의 대금 연주자 한충은 씨의 모닝이라는 곡인데, 예, 제가 즐겨서 이렇게 BGM으로 쓰고 좋은데요? 네. 오늘 시가 2개 더 남았는데 그때 그래요? 똑같은 거 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진짜 그 부전 여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아들 자자 꼭 아들만 가리키는 건 아니다, 그죠? 예, 자식들을 다 그렇죠. 가리키는 말인데. 근데 라임이 정말 훌륭하네요. 지원받고, 기적, 중용하고, 새마을 운동, 창조하고, 부활하고. 예. 사실은 악상은 이거보다 한 대여섯 배 더 있었는데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예, 이 정도로 그냥 그쳤습니다. 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아빠가 이제 오프라인 군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자기가 끌고 온 거죠. 네, 뭐. 그래도 이제 시니까. 그래요. 여기도 이제 여식은 온라인 군의 지원을 받고라고 쓴 이유는 사이버 사령. 자기가 기획 연출 조작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쪽에서 지원을 한 거니까 수혜가 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쓴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맞아요. 이건 팩트예요. 네. 사이버 사령부에서 지금 청코랑 홍코로 나눠갖고는 1대1로 맞붙고 있는데 처음엔 심판만 도와준 줄 알았더니 셋들이 다 도와줬어요. 그죠? 지금은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요? 예, 행정안전부라고 전 정부까지. 순서 바꾼 것도 개각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요? 야, 이게 그 간판 바꾼 것도 사실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전을 중요시하게 여겼다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안전하지 않은 이유는 딴 데 있죠. 헌법을 흔들었기 때문이고 헌법을 찢어 밟았기 때문인데 행정안전부 멀쩡하게 있던 거를 안전자를 앞으로 갖다 붙이면서 개각이 된 거거든요. 그것도. 네. 그 따지고 보면은 그래요. 그렇다면 불복하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그 성대모사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정승재 PD 웃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예. 보훈처,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총 기획 연출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 한 방은 사실 경찰청에서 한 거예요. 대선 3일 전 밤중에 단군 일에, 사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일에 대선을 3일 앞둔 시간을 따지면 3일도 채 안 되죠. 네. 아침부터, 이틀 후에 아침부터 그렇죠. 열렸으니까. 예, 12월 16일. 예. 그것도 대선 생방 토론 끝난 다음에 바로, 사실은 부실수사인 줄 알았더니 지금 팩트로 드러난 건 부실수사가 아니라 댓글이 있었는데 디가우징 해가면서 삭제해가면서 아예 묻어버린. 그러니까 그렇죠. 부실 축소 수사가 아니라 거짓 허위 발표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제가 그럼 댓글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댓글 때문에 됐다는 게 아니라 댓글을 단 국정원 요원들이 있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사태라고 생방송 TV 토론에 나와서 박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네. 그리고 민주당과 야당과 국민들의 절반을 여직원 인권 유린을 성폭행범이나 하는 짓으로 몰고 갔던 주범으로 몰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라고까지 한 발언. 그렇죠. 그 발언 몇 시간 후에 경찰청에서 댓글에 흔적이 없었다라는 부실 축소 결과 발표가 아니라 거짓 허위 수사 발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왜냐하면 댓글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논하겠지만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생방송 대통령 선거 몇십 시간 전에 가장 중대한 사안에 관해서 경찰이 한밤중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댓글 흔적이 없었다라고 거짓 발표한 것은 결정적 영향이다. 그렇습니다. 예. 양자구도에서 1,500만 표 대 1,500만 표가 있을 때 50만 표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1,450만 대 1,550만으로 100만 표가 갈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댓글이 영향이 있었다는 두 번째 변론으로 하고 댓글이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한 박 후보의 발언과 여직원 인권 유린 사태를 규정한 발언과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라고 한 발언과 뒤이은 경찰청의 거짓 발표는 결정적이었다. 결정적이었죠. 예. 50만 표만 넘어가도 이번의 차이인 110만 표 차이에 근접할 정도로 결정적이었다지. 그 다음에 개표도 이렇게, LTE급 빛의 속도로 당선 확실 유력이 나타난 경우는 없다. 네. 그래서 댓글 때문에 당선된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답은 아니요. 정확히는
생방송 토론 와중에 여직원 인권 유린 사태와 댓글이 하나도 없었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천지신명 신기할 정도로 예언을 하셨고 본인도 모르게 너무 기뻤겠죠. 네. 그 다음에 이은 경찰청의 허위 발표와 그 다음에 유례없는 LTE급 빛의 속도 개표 때문이었어요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니 제가 그럼 댓글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건가요?라고 과민 반응 사실 신경질적인 반응이죠. 네. 야당 대표를 정말 그랬더니 김한길 대표가 예. 이제 과거 소설가의 경력이 있으니까 네, 네. 소설 쓰시네요 그랬는데 그럼 간단합니다. 원본을 공개하시면 됩니다. 아 되죠? 그래요. 공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것도 조작 발췌본을 공개하지만. 정말 발끈했어요. 내가 대통령 때문에, 이거 댓글 때문에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일단 그렇게 발끈했는데, 생각해보면은, 하지만, 댓글 때문에 대통령 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게 하던가. 자기 일대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 거라면.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니라고 그냥 깔아 뭉개고만 있으니까. 지금도 말했지만 네. 우리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가장 강조해서 국회에서 되겠지만 지금 말한 것 댓글이 하나도 없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발언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거는 라인을 통해서 첩보를 입수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누가 뭐래도 원판 김새에 김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권영세. 주중대사. 네. 이쪽에서 첩보가 가장 먼저 가지 않으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본인도 모르게 경찰청에서 발표도 안 했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발표 안 했었죠. 예. 예. 그때 나왔던 얘기는, 이미 증거가 없다는 거를 알고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개입을 안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댓글 때문에 대통령 됐다고 누가 대놓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지금 불복 얘기도 그쪽 먼저 나왔으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네. 저는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마 자기 예언적 도취 효과라고 피그 말리온 효과. 본인에게는 피를 말리는 효과이겠지만 정말 웃긴 게 보세요. 네. MB 정부 때 경제 실정 비판했다고 그 미네르박을 잡아 족치듯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한 사람의 벌써 5년 전에도 댓글이 그렇게 강하다고 해서 한 사람의 민간인을 잡아 족치는 정부가 그렇죠. 예. 그 똑똑하다는 사이버 요원들, 국정원 요원들, 네. 군 사이버 요원들도 똑똑한 친구들만 차출하거든요. 네. 컴퓨터 잘 다루고. 네. 그런 요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씩. 네. 또 더 밝혀지면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요원들이 이 정부의 바다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대선 가을 겨울에는 아주 집중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영향력 없었다? 이거는 세계 200개 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 IT 강국이라 늘 떠들어대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보세요. 종이신문 읽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4, 5, 60대, 60, 70대도 버스 지하철 보세요. 다들 뭐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핸드폰 꺼내놓고 문자 주고받지만 그중에 반은 인터넷 뉴스 보거나 SNS, 트위터, 페이스북 하거나 카카오톡 하거나 그중에 많은 것이 바로 댓글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영향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되죠. 예. 이건 마치 성적인 얘기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TV에서 네. 언어 순화를 하기로 했대요. 네. 그래서 욕도 좀 자제하고, 네. 예. 19금 이런 얘기도 좀 자제하기로 좋아요. 했다는데. 그래서 내가 자제하려고요. 네. 아무튼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대중들이 종이신문 안 보고 틈만 나면 핸드폰 꺼내고 전자신문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고 그 밑에 무슨 얘기인가 하고 댓글 보는데, 네. 예? 댓글 조회수를 되면 반대 추천 보고 많은 거 보잖아요. 네. 이런 국민이 그네들이 말하는 데 늘 절반인데. 네. 그러면 유권자 3천만 중에 1%면 3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 약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실제 표에 지장을 줬느니 안 줬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부정선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있으면 반대로 그러면 입증 책임, 거증 책임이라는 법적 용어로 설명해 보면 네. 내가
칼로 찔러서 그 찌름으로 인하여 네가 죽었다는 입증을 해라 뭐 이런 게 거증 책임, 입증 책임이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환경이나 어떤 공적인 사안에서 반대로 입증 책임이 있어요. 칼로 찔러서 죽었다를 입증해라가 아니라 네. 반대로 그러면 칼로 찔러서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있다면 그걸 네가 증명해라라고 양쪽에서 반박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럴 수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환경 오염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환경이 오염됐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환경이 오염 안 됐다고 네가 입증을 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이런 있어요? 얘기는 왜 나오냐면 이런 선거사검이나 부정선거는 그 오염으로 인해서 당락에 영향이 있다를 입증해라가 아니라 애초에 0% 불량률 제로 그리고 혼탁함이 전혀 없어야지만 깨끗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 혼탁감이 조금만 있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줬다가 아니라 혼탁감이 없었어야지 되는 선거였다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 우리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참 많은 어록을 생산하고 계신데 그 사람은 저 본인도 이제 생방송 때 떨리고 격앙되는 거 보면 네. 본인이 알아요. 알아요? 실력이 없고 무식한 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다. 그럼요. 그거는 대학생 법조인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사회 정도의 법지식만 있어도 아는 얘기를 굳이 말장난과 궤변과 어불성설로 자꾸 어거지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지금 점점 바뀌어져 가지고 해석을 바꾸고 있죠. 예. 뭐 얼마나 영향을 줬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요. 네. 그러면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뭐하러 허위 경력, 허위 학력, 허위 이력을 유포한 게 물론 경중을 따집니다. 네, 네. 그 양과 질의 경중, 중하고 경함을 따져서 그냥 기소를 안 하느냐, 경범죄냐, 중과실이냐, 고의범이냐, 악질이냐 가지고 이제 그 디그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거 본인이 관여를 했건 안 했건 물론 관여까지 했으면 더 악질로 가죠. 네. 고의범으로 가지만 아니더라도 선거 책임자 즉 재정을 책임자라든가 그 밑에 있는 매니지먼트라는 매니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도 바로 본인의 죄로 요건이 됩니다. 네.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 안 했더라도 알건 몰랐건 또 네. 그 금품을 만약에 수수한 그 지역 주민들이 5만 원, 10만 원을 받고 그 후보를 찍었든 먹기만 하고 입 싹 씻고 다른 후보를 찍었든 상관없이 애초에 그 판 자체가 혼탁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입증 책임, 거증 책임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혼탁해서 부정으로 갔느냐를 따지지 않고 애초에 깨끗해야만 하는 것이 선거판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허위 이력이나 금품이 살포된 사실만으로도 경중을 따져서 취소 혹은 무효 사유가 되거든요. 이거는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홍준표나 김진태가 말한 식으로 댓글 안 했다고 했다가 댓글 그래 있었는데 어쩔 거냐 몇만 건으로 그러면 한강에다가 뭐 오염된 물 한 바가지 붓다고 오염 안 되느냐? 한강에는 오염된 물 한 바가지 부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나가면 똑같죠. 소고기 먹었다고 죽냐? 그럼 더 나가죠. 죽은들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갈 인생이 여기까지 하시죠 왜? 그러게 말이에요. 광주에서 수천 명 죽은들 어떠하리? 어차피 갈 목숨인데 왜 이러시죠 왜? 4.19 때 몇백 명 죽은들 어떠하리?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왜 이러시죠 왜? 아니 제가 지금 궤변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가장 깨끗해야만 하는 판이 선거판입니다. 왜? 4년 5년 동안 그 후에는 없잖아요. 특단의 경우가 아니면 시위만 하지 판을 갈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허위 이력이나 금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개입 행위가 애초에 원천 차단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민심의 가늠자가 선거기 때문에 진보 보수 좌우를 떠나서 네. 절대로 단 한 건의 부정이라도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이 선거고 우리 일반 사회에 있어서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군요. 시험에서 스마트폰 자체를 들고 가면 위법인데 스마트폰 들고만 왔지 저 안 받는데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부정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오늘 네. 조국 교수가 CBS 뉴스쇼에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스마트폰 문제는 300개인데 제가 2개만 봤는데요. 영향력이 0.05%니까 그냥 있는 걸로 하죠. 말이 됩니까? 왜? 시험과 선거는 가장 깨끗해야만 하는 중요한 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조국 교수가 지금 다른 방송에 출연했다고요? 억울해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아니, 제 방송에 출연 먼저 하기로 했는데, 예. 요즘에 상 치른 다음에, 방송 안 하신다 그래갖고는, 그때 같이 통화했었잖아요. 근데 다른 방송에 출연했다는 겁니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맞아요. 예. 오늘 아침에 했어요. 김 원내대변인이 새누리당에 조국 교수도 교육공무원인데. 아니, 조국 교수 정말 배신감 느끼네. 저기 격앙된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가요? 아씨.
좋아, 잠깐만. 그러면. 지금 그럼 조국 교수 때문에 방송에 지장이 있다는 건가요? 방송에 지장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김두식 교수 계시죠? 예, 예. 법학자이시고. 네, 네. 참, 식물성이잖아요. 네. 참 얌전하신 분인데, 이분이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네. 처음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민주당에서 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오피스텔로 밀고 들어가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권은희 과장도 저와 비슷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 입장에서는 조직적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오랜 수사 끝에 드디어 조직적 개입에 흔들릴 수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를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그럼요. 정보기관이 그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중략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다음 선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법을 잘하는 게 서울법대 교수 아니겠습니까? 네. 서 교수가 너무 황당하다고 웃으면서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조국 교수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어제 인터뷰였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 자청을 했나 봐요.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랬군요. 반론권을 TV에서 보장해 준 것이고. 갑자기 조국 교수 4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막대한 파워 트리에티언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비판하고 문재인 후보 편을 든 것처럼 보였던 그런 행보나 네. 사이버 사령부의 군인들도 공무원이고 네. 국정원 의원들도 공무원인데 뭐냐 세임셈 아니냐고 물타기 한 건데 너무 황당하죠. 왜냐면요. 조국 교수는 조국이라고 밝히고요. 그리고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이미 교육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 공무원이라도 허용되는 선이 있는데 일반 교사 공무원은 그 정도의 정책 의뢰를 표현을 해도 됩니다. 네. 아이디 밝히고. 근데 국정원 요원들은 그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자격으로 올릴 수는 있으나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단 것이죠. 그렇죠. 또 근무 시간에 단 것이죠. 네네. 네. 아니, 완전히 천지 차양 차이 있는데 그거를 같은 것처럼 물타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받았나 봐요, 조국 교수. 경기장으로 따지면 조국 교수는 관객이었어요. 네. 그런데 국정원이나 경찰은 그 안에 행사 진행 요원이나 또는 청원 경찰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야, 요즘에 비유법이 유행이군요. 좋습니다. 스텝인데. 생각해보니까. 그 스텝이 꼬인 거군요. 그 스텝이 아닌가? 정렬 씨. 네? 그 준비하신 시가 2개 더 있죠. 예, 그거 할까요? 예, 하나 더 듣고. 닥치고 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래도 좀 듣고 그런 걸로 하죠. 지금 찍혀내시는 건가요, 제가? 그만하세요. 예. 듣습니다. 어찌해야 하나효, 노정열. 하느님, 찌질하고 저지림은 알겠는데 악질은 어찌해야 하나요? 예수님, 수작 부리고 공작하면 알겠는데 조작은 어찌해야 하나요? 부처님, 경과실과 중과실은 알겠는데 고의는 어찌해야 하나요? 알라님, 은폐와 엄폐는 알겠는데 민폐는 어찌해야 하나요? 야, 음악이 쫙 깔리는데, 진짜. 아니, 지금 삽시간에 중요한 그 종교를 모두 지금 불러오셨어요. 예. 범신론자이기 때문에. 대단하시네요. 이외에도 이것도 한 대여섯 배가 더 있는데, 역시, 대시즘 절제를 해서. 근데 정렬 씨, 은폐와 엄폐가 뭐가 다른지는 알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18개월 다녀온 저보다는 현역으로 다녀오신 손병희 선수께서 설명하시는 게, 저도 알고는 있죠. 예. 네. 은폐와 엄폐는 군사 용어인데, 네. 그죠? 네. 은폐는 이제 이러저런 위장막이라든가 이런 걸 써갖고는 위장을 하는 거고, 예, 숨기는 거고, 엄폐는 자신의 드러난 몸을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있는 것에 가리는 거죠. 그걸 가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저는 상병제대 소집 해제했습니다. 그래요. 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무능력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경과실 할 수 있고 중과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조작하고 악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 신들께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해도 진실을 규명하고 철저한 반성과 사죄가 전제된 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가해자가
미래를 얘기하고 화합과 용서를 얘기하고 평화와 부드러움을 얘기하고 물리적 폭력과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며 하는 얘기지. 언젠가부터 미래가 나오고요. 지금 우리 정부 부처에도 미래자가 들어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지만 네. 미래는요. 과거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인식, 진상 규명되고 현재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있는 데서 미래로 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다 덮어두고 미래로 가자. 이 말은 가해자가 더 해먹겠다는 선언의 다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김두식 교수의 그 글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10개월 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 몇 달 전에라면 사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때 그러니까 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다 지금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예. 우리도 얘기했지만 어렵겠지만 이명박 정부와 선을 긋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MB의 직속 부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끊고 갔어야지 4년을 더 갈 수 있는데 네. 지금 늘 경고해왔던 겁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생방송 중에 이미 댓글이 하나도 없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해버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 대통령께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한 곡 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할 거예요. 소녀가장 도와주세요? 듣습니다. 이 노래를 네. 아마 이 노래 부르고 싶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거 듣고서 얘기를 나눠보죠.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너무 답답한 게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진짜로요. 네. 늘 감성적으로 얘기합니다. 부친 모친께서 두 분 다 흉탄에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에 사무치는 한을 안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흉탄에 가신 거 맞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상당수가 불쌍하다. 시집도 못 가고 애도 못 낳고 소녀가장이고 엄마 아빠 둘 다 총탄에 간 거 맞잖아요. 네. 그래서 감성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사실. 정이 많죠. 예. 네. 모질지 못하고요. 네네. 이승만 전두환 대통령도 한 분은 그냥 자연사한 것이지 뭐 단두대에 올려 있거나 처형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전두환 각하도 백담사만 갔다 왔지. 물론 추징금만 털렸지만 천수를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죠. 네. 천수를 다 할 것 네. 같아요. 네. 이렇게 모질지 못하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고 고요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됐으면 저 같으면 이승만 대통령도 공식적인 멘트는 지난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정이 있었다면 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했습니다. 공식 멘트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고 진짜로 그랬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학생들과 시민들의 의견은 옳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야했어요. 당신의 입에서 시민들을 칭찬하고 하야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 맞아요. 그렇다면 진짜로 제가 만약에 박 대통령이라면 이후에 어쨌건 제가 본의 아니게 수혜를 입게 됐고 판이 굉장히 오염된 판이었기 때문에 대선 무효를 선언합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문 후보와 일정 기간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한번 재선거를 치르겠습니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은 무효다. 다시 해보자를 자기가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저는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싸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끝장나서 떠가지고 더블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엔 졌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51.6%가 아니라 이번에는 한 6대4나 7대3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었는데 왜 안 그랬을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몇 달이라도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한갑되신 분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이제 미리 정보를 다 취득했을 테니까 저 각하 실은 하면서 왜야 이러면서 국정원뿐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도 그랬고 통계청에서도 그렇고 이러이러하게 하고 대선 정국에? 그러니까 대선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네. 저 같으면 전국 때 알았잖아요 이미. 네.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선거 안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쳤을 것 같아요. 그거는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일단 됐다고 치고. 나라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 예. 나 안 하려고. 예. 그래서 각하 실은 이렇게 하고 보고 받았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미지 관리도 하고 맞아요. 실리도 얻기 위해서 챙기기 위해서 네네. 몇 가지 정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이건 옳지 않습니다. 책임자 처벌하고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라고 책임자 한두 명 처벌하고 구조 개혁은 안 하더라도 안 해도 되잖아. 한두 명 정도 셀프 개혁. 그렇게 하면은 봐주거든 한국 사람들이 정이 그렇죠.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것까지 요구한 거거든요, 야당에서는. 근데 그걸 안 한 거 보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완전 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완전 무결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마치 무오류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트라우마가 있죠. 네. 두 분 다 흉탄에 가셨고 단군일의 최대의 막말 넘버 1, 2가 바로 요즘 경제 어려운데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 전라도 사람인가요? 라고 했던 허태열 씨나. 부산에서. 야, 노무현 후보랑 붙었을 때 있던 일입니다. 그래. 그다음에 초원복집에 모여다 놓고 국가기관들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다 이렇게 한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 1대 2대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가자는 얘기거든요. 여당에서 더 이상은 볼 것도 없습니다. 여당에서도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그 뭐냐면 이명박 때는 사업가니까 네. 아무튼 실리만 챙기면 된다. 그래, 맞아요.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지만 그만큼 실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 정부 맞군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 모여들고 인연과 관계없이 그래 모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유신 공주 마마를 모시기 위한 그런 친위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이명박 정부보다 MB 정부보다 수준이 낮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짜 각하가 그리울 줄 진짜 어쨌든 광우병 전국에서도 미안해 그렇다고 해갖고 제가 절대로 그리워하진 않아요. 그리워하진 않고. 저는 그리워요. 진짜 그리워요? 네네네. 그래도 생방송 중에 고개를 90도로 2번 숙여서 사과했어요. 국민한테 밀릴 줄 실용적인 관점이지만 밀릴 줄 알았고 밀렸다는 것이죠. 물론 물대포는 쌌지만. 그리고 명박산성도 쌌지만. 예, 쌌지만. 근데 이건 뭡니까 지금? 제스처도 안 하고 있어요. 다단계 간접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간접사가 직접 대국민 사죄를 해야죠. 그리고 늘 말하지만 벌써 이제 다음 달이 11월 달입니다. 2017년 대선이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이 전국이 어디로 갈지는 내년 봄, 여름, 가을 되면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겁니다. 닉슨도 뭐 몇 달에 끝난 건 아니잖아요. 2년이 걸쳤습니다. 그렇죠. 워터게이트 사건. 네. 그래서 사실 대통령 그 5년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헌법과 이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공적인 기능을 강화해서 다 함께 경제민주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국회의원 300명, 대통령 1명, 장관 몇십 명 가지고 나라가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DJ 노무현 중도정부, 새누리당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좌파정부 10년 그 합리적 보수 정권을 봤을 때 적어도 이렇게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선거에 이기려고 불법 선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곡이라고 왜 부정부패가 없었겠습니까? 네. 곡이라고 왜 정책적 오류가 없었겠습니까? 곡이라고 왜 실패가 없었겠습니까만은 아까 말해도 무능력하고 경과실, 중과실까지는 봐주지만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단죄를 해야 미래가 있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살맛이 있는 것이지. 네. 그렇게 따지면 일제시대 35년 뭐 못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목에 총만 안 들어오면 살면 되죠. 먹고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정의롭게 떳떳하게 자존감 있게 사는 게 인생이지. 왜요? 일제시대 100년 하죠. 근대화 시켜주고 먹여주고 일부분의 극렬 독립운동가들만 죽지 일반 국민들 일부러 죽이진 않았습니다. 네. 탄압은 했지만. 왜요? 왜? 그렇게 살죠 뭐. 뭐하러 운동합니까? 뭐하러 분신하고 뭐하러 7, 80년대 그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왜 목숨을 바쳐 그 민주라는 걸 찾기 위해서 왜 그냥 살죠. 취직하고 살죠. 장사해서 살지만 너무 나라가 보면 지금 MB 이명박근혜 정부 6년 동안 너무 원칙과 상식이 무너져도 개그식으로 말하면 심해도 너무 심하고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개판도 너무 개판. 사용업자들도 위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늘 말하는 절반이 지금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서 자영업자들도 해먹을 수 있는 거 다 해먹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식당에서 뭐 원산지 미표기 불법 불량식품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영이 무너지면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일부 민주 진보 인사들한테 선거 때 깨끗한이란 말 쓰지 말라고. 떨어진다고. 국민들이 이미 60년 동안 오염돼가지고 깨끗한이란 말이 무능인 것처럼 보이고 너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능력 있는이란 말 써라. MB가 능력 있어서 747 할 줄 알고 찍어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능력이란 말은요, 여러분. 부정부패 세력이 민생을 챙긴다? 이것은 마치 성폭행범이 나중에는 그 여자가 좋아했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선거를 오염시킨 사람들이 민생을 챙길 수가 있습니까? 네. 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부정부패 사범이 서청원 입에서 화성갑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생이요? 먹고 사는 거 입에 들어가면 그럼 답니까, 여러분? 단 몇 년을 살더라도 깨끗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죠. 더럽게 원산지 속여가면서 미국산 소고기 국산이라 속여가면서 그렇게 세금 안 내가면서 위랑 아래랑 이렇게 똑같이 더럽게 살면 그게 좋은 나라입니까? 청와대에서는 지금 대부분 몇 달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스탠스가 쌩까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민중을 쌩깐다가 민생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건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기사 중에 참 그 눈이 번쩍이게 번쩍 뜨일 만큼 좀 감명 깊었던 기사가 있는데 예. 프랑스 있죠. 1980년대 대통령이 이 미테랑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였거든요. 네.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총리를 자크 시락이라고 하는 우파 총리를 앉힌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는 자기는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외교에 주력을 하고, 네. 예. 그리고 욕은 시락 총리가 다 먹은 거야. 하지만 시락 총리를 앉혀놓음으로 해갖고는 자신에게 돌아올 화살을 막아놓은 거죠. 방패막이로. 그리고 우파 총리지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정책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시락 총리를 통해서. 결국은 만신창이가 된 건 시락이고 미트랑은 외교의 성과를 가지고 몇 년 더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스탠스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자기와는 관계없다는 걸로 하고 맨날 외국만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 예를 좋은 예에다 감히 미테랑한테 사과하세요, 빨리. 밑에다 사과할까요? 네, 밑에다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미테랑 무슨 관계 있어요? 왜 어딜 보세요, 미테랑?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아이고, 참, 이거 뭐. 그러고 보면 정말 대통령은 확실하게 대통령이 될, 정치적으로는, 정치꾼으로는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란 얘기야. 아무튼, 이재용 삼성부 회장 아들이 자기가 관여를 했건 안 했건. 네. 입학 자체가 서류 조작에 의한 미자격자가 어른들만의 조작으로 입학했지만 그 판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녀의 국제중. 네, 선거와 시험은 똑같습니다. 네. 가장 깨끗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번 입학하면 3년을 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범죄들은 그때그때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 선거와 시험에 관한 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범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 하면 4년, 5년 혹은 3년을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이 이겁니까? 시험과 선거는 똑같은 것이다. 네. 네. 애초에 깨끗해야 됩니다. 애초에 깨끗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이 여러 가지로 난 지금 오늘의 마지막 시점이고. 그렇군요. 네. 선거 불복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는 무효인 거죠. 불복이란 말은요. 네. 개념 자체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깨끗한 공정 게임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걸 불복이라고 하죠. 애초에 깨끗하지 않은 선거에 불복하는 건 불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노게임 처리하거나 무효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무효라는 말이 정확한 거고요. 불복이냐고요? 그에 대해서는 이 시로 화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노정렬. 대선 불복이냐고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절도범. 지금 내가 훔친 물건을 다시 되돌려받겠다는 겁니까? 강도범. 내가 어렵사리 착수해서 성공한 강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가요? 성폭행범. 이미 끝난 성폭행의 결과에 불복하는 겁니까? 쿠데타범. 이 성공한 쿠데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일제. 한일 합방과 35년 통치에 불복하는 겁니까? 아베. 지금 야수꾼이 신사참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떡검들.
내가 받은 성접대와 떡값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 음악이 약간 좋은데요. 대단한 시네. 아니, 이렇게 비유를 들으니까.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예, 아주 그냥. 불복이냐고요, 하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진짜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미 끝난 성폭행 결과를 불복한다는 겁니까? 뭐 어쩌겠다는 건지. 아주 명쾌해지네요. 네. 네. 아무튼, 지금 민심이 이제 사과란 말은 이제 줄어들었고요. 네. 사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 겨울 시즌 동안에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안전행정부 것도 드러났고, 얼마 전에 보훈처 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드러난 마당에 아마 4년을 가더라도 네.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반의 반쪽 정부,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정부로 갈 가능성, 그 안에서는 김기춘이라는 넘버원이 네. 좌지우지하는 이런 판으로 갈 거고 그다음 미리 예단을 해보면 지금 화성의 민심이 정상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화성과 포항에서 10월 30일 재보선 결과로 아마 청와대에서는 봐라. 네. 민주당과 일부 국민들의 대선 불복은 민심이 아니었음이라고 미리 치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 화성과 포항 가지고 민심을 재단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닉슨이 말이죠. 예. 닉슨이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된 거는 그렇게 밀고 나가봤자 도대체 전국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물러난 것이지. 예, 거기서 그냥 밀고 나갈 수도 있었고. 갈 수도 있었죠. 예. 근데 그러기에는 그 미국이란 나라의 그 당시 민도가 그걸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공은 이미 청와대에 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뭉개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오늘 노정열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성공한 쿠데타, 성공한 성폭행, 성공한 강도, 절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오늘 노정열 씨와 함께한 노발대발 여기서 마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역시 개그의 촌철살인마 노정열 씨와 함께 했던 시간 노발대발 어떻습니까? 오늘은 시를 3편이나 낭송을 해줬어요. 네. 개그맨이 더 이상 웃길 수 없는 그런 소설가들도 쓰지 못할 그런 기막힌 소설들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정열 씨는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호를 뭘로 하지? 노발 노정열? 대발 노정열? 어떤 조합원님께서 그랬어요. 둘이 합쳐갖고 프로그램 하나 만들으라고. 손병의 노정열에 나란히 노발도발 가지 않아도? 야, 뭐 그럼 그거 괜찮네. 옛날에 이정열 씨와 함께 했을 때는 손병희와 좌우로 정열 뭐 이런 팀 하나 만들어갖고 전국을 돌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술자리에서 나왔던 그런 농담이었죠.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또 가입하신 분이 계신지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컴퓨터가 잠깐 다운됐었잖아요. 그때 새로 재부팅 하느라고 로그인을 못했습니다. 로그인은 김용민 PD가 할 수 있는데 10월 24일, 2013년 10월 24일은 11.6 되기 이틀 전이고요. 오늘은 하루 전입니다. 네. 1909년 10월 26일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당대 애국 청년이었고 명사수였던 안중근 의사로부터 총 3발을 먹고 하얼빈역에서 저격을 당한 날이죠. 1979년 10월 26일은 뭐 다 아시고요. 자, 보자. 오늘도 각성하겠습니다라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1인 시 하시는 거예요? 야, 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용감하신 분이군요. 네. 노정열 짱이네. 시인 노정열 시가 예술입니다. 그렇죠? 네. 좋은 생각에서 좋은 실천이 나오는 것처럼요. 심사숙고한 숙려된 깊이 생각한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오는 그런 담시 풍자시였습니다. 오케이 마리안느님 그리고 콩깍지님 이메가스톤님 다크진사님
남인주님 모두 이렇게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들은 노정열 씨의 페이스북에 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자고요. 기성언론이 던져주는 먹이만 먹지 말고라고 이렇게 서예 작품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방송이 이번 주의 마지막 방송이군요. 그래요. 다음 주에는 10월 28일에 만나뵙게 됐군요. 10월 26일 날 특집 방송을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 11.6 특집 방송 해야 되는데.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스타쉽의 음악으로 닫겠습니다. 아까 신청해 주셨어요. Nothing's gonna stop us now 듣습니다. 고맙습니다.